목표 학점이 있으신가요? 4.5. 4점. 막 밥 먹는 시간도 좀 아까워서 한국사 강의를 틀어놓는다거나. 저는 밥 먹을 때 런닝맨을 틀고 먹는데 한국산 강의를 틀고 드신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진시급의 MC 이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화에서 봤었던 그림과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뒤쪽에 보시면은 고즈넉한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이 보이는 이곳이 바로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사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학생들이 설레면서 기다릴지 아니면 과제의 지옥에 빠져서 힘들어할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도 역시 제가 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 습관은 어떻게 형성하게 됐는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찐 공부법 파헤치러 가자! 우리 찬 날씨처럼 이분들이 좀 마음을 꽁꽁 닫지 않았으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감사합니다. 좋아. 오케이. 학생도 맞나? 자,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나 할까? 오, 좋아.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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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업을 끝나고 어디 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언니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식사하시러.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2사학번에 재학하고 있는 권세은입니다. 경영학과 학생분이시고.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21학번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저는 궁금한 게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구나. 어떤 그런 계기가. 저는 약간 그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 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저도 사범대 진학을 꿈꿨었거든요. 근데 와. 그러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이제 거기를 꼭 도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선생님이다. 네,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대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학교로 학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신다는데 저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처음으로 원래 공부를 좀 안 하다가 중2 잘 안 때 처음으로. 하다가 좀 해보자 공부해보자 해서 했는데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 강할지도. 네 맞아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법이 조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공부법이 그 시기 네. 중학교 2학년 때 잘 맞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던가 그런 거를 그냥 저도 모르게 약간 그렇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잘 찾아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잘 맞았다.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네. 약간 또 럭키네요. 네 살짝. 맞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럭키비키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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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2학번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김지한 학생분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그날 기억나시나요? 처음 처음. 공룡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요? 네, 기억이 나세요? 공룡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공룡 게임이 한창 유행이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슨 공룡이 있는지 항상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이름 외우기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흥미가 생겨서 파고드니까 어느새 그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게 된 거잖아요. 그쵸. 돌이켜 보니까 공부였던. 그때 공부를 하셨던 어떤 내가 찾아보고 했던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그때는 뭔가 흥미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네. 그때부터 시키니까. 네, 그때 이후로 그러면 교과 과정 공부했을 때는 남들이 시켜서 좀 하셨을까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나만의 공부 방법도 혹시 있으신지? 약간 대학 가는 목적이 있었으면 진짜 약간 그 모든 시간을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밥 먹는 시간도 좀 아까워서 그냥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한국사 강의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 가는 차 이동 시간에 좀 강의 좀 찾아보거나 책 보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를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밥 먹을 때 런닝맨을 틀고 먹는데 한국산 강의를 틀고 드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웅진 스마트홀에서 스마트 패드로 하는 디지털 학습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디지털 패드 안에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첫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흥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게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공룡이 있어 막 어,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또 너무 뭐, 좋죠. 또 동생이 있으면 추천하실 건가요? 네, 만약 그런 진짜 흥미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 음. 확실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22학번에 재학 중인 유재경입니다. 통계학과 22학번 기말고사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고. 네, 한 2, 3주 남았어요. 와, 코앞이네요. 목표 학점이 있으신가요? 4.5. 4.5요? 혹시 현재까지 평균 대충 몇 점 정도일까요? 4점대이긴 한데. 우리 학생분께서는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는지. 공부를 약간 잘한다고는 생각한 적은 거의 없는데 다들 그러시죠. 약간 초등학생 때부터 좀 욕심이 많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욕심 하나로 오신 걸까요? 고등학교 전까지는 또 그냥 욕심이 엄청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나만의 공부법도 있으셨어요?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3 때? 전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네. 오랜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좀 그냥 시간 제한 두지 않고 끝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면서 풀어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문제 최대 오래 걸린 게? 한두씩 되게 많이 걸린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막 끝까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에 또 비슷한 생각을 필요로 하더라도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끝까지 이해를 하고 좀 납득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와, 사실은 속도와 시간에 초조하기 마련인데 그런 걸 제한해 두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할 때까지 잡고 있는다. 이거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릭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재학 중인 홍진석이라고 합니다. 홍진석 학생분, 공부를 언제부터 잘하셨나요? 중학교 때는 좀 공부를 좀 했었고, 중학교 때는. 네, 부모님의 도움이 좀 컸고요. 음... 그리고 어렸을 때 좀 책도 많이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네. 독서가 공부랑 정말 연관이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연관이 있다 생각하고요. 공부와 독서는 네.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국어 실력을 기르는 게 가장 큰 게 독서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와서 이제 좀 더 진짜 학문 같은 거를 할 때 그러면 일단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독해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을 어릴 적에 뭐 읽으셨어요? 뭐 유인전, 세종대왕, 헬렌 켈러? 처음에 이제 그런 걸로 시작했죠. 저 간단하게. 네. 어떤 책이냐는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은 그 활자를 그냥 눈에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화책은 안 되죠. 만화책도 저는 그래도 꽤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어릴 적 그리스 로마 시나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럼요. 저도 많이 봤죠. 무서운 게 딱 좋아. 그럼요. 무서운 게 딱 좀 사실 제 세대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꼬리를 자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인 이사학번 글로벌 경제학과 손창우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학과 손창우 학생분 2학번이면 올해 입학을 하셨네요. 네, 올해 새내기. 축하드립니다. 혹시 고3으로 바로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재수해서 왔습니다. 이제 나의 공부법, 나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좀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수업 내용 꼼꼼히 듣고 끝나면 바로바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복습을 바로바로 안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루를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때 빨리빨리 복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목표에 가지 못해서 재수 때 또 공부를 하셨다는데 재수 때 하셨던 좀 특별한 나만의 공부법이 있으실까요? 특별인지도 모르겠는데 영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되게 꼼꼼하게 한 예문을 되게 많이 보고 발음까지도 들어서 해보고 제가 직접 예문도 써보고 뭔가 단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어린 시절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었던 때로 좀 돌아가자면은 언제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해봤던 것 같으세요?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그때 나왔습니다, 독서. 책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걸 따로 찾아보면서 많이
배워가고 그런 게 제 공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재밌어서 읽었잖아요. 네. 그 재밌는 내용들을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접한다면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스마트 기기가 그 종이로는 못하는 걸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종이책을 보고 실제로 그 나무나 그런 것들 질감을 다 느끼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 기기는 더 종이 한계를 더 극복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 안에 다양한 텍스트나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리도 나오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한 학생분을 제가 버스 올 때까지 빠르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인 2, 3학번 최수현이라고 합니다. 최수연님, 내가 처음 공부를 하게 된 계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이 생기면서 좀 급하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1 때 뭐 모의고사 그럴 때도 정말 낮은 성적이셨을까요? 내신이 한 6, 7등급. 꿈이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재수 1년 해서 총 2년 빡세게 공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조인이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도 뭐 어떤 이유가 네, 있겠죠? 저는 일단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되게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는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뭔가 아는 걸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성적이 뛸 수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동기만 주어지면 다들 잘 할 것 같은데 와. 제가 가외도 해보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목표가 없어서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친구들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좀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서 각자 계기가 잡히는 시기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계기가 잡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저처럼 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자가 인식이 있어서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 시작점이 각자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어릴 적에 학습지를 공부해 본 적은 없으실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 오시는 학습지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저도 그 숙제를 안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라서 늘지 그렇군요. 않았어요. 그러면 웅진 스마트패드로 하는 디지털 학습지 어린 시절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상 책은 꺼내서 펴야 된다는 그런 시간 소요가 좀 있어서 약간의 진입장벽. 네, 진입장벽이 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장벽. 네, 디지털은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디지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공부를 그냥 가볍게 켜고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성균관대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안녕 얘들아. 언니 누나는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야. 우리 학교 굉장히 예쁘고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웅진 싱크빅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우리 학교를 오길 바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찡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공부법뿐만 아니라 스마트 학습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들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성균관대학교 편을 끝으로 이번 시즌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약간 이른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반년 넘게 함께 이 시즌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독서는 정말 공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흥미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배우는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면은 저희도 또 다른 학교와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웅진 싱크빅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